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자신이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걸 있다라는 티를 내는 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마트가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마트가 나뉩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랑스와 한국과 프랑스 어디가 더 살기가 좋을까?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도 질문을 해주시고 또 아니면 이 라이브 방송할 때 채팅창으로도 이 프랑스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또 유럽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한번 싹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방송을 키게 됐거든요. 의식주 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주의 주, 그죠? 어디에서 거주하느냐, 집이 일단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뭐 유학생으로 오든 이민을 오든 어찌됐든 주택 가격이 소득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꿀 수도 없는 빼박입니다. 빼박 늘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이 지붕 있는 데 살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한번 이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료는 요게 이제 집값입니다. 집값. 9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도 9평 기준, 파리도 9평 기준. 파리 집 가격입니다. 물론 외곽으로 나가면 이것보다 가격이 확 떨어지고요. 기준으로 30 스퀘어 제곱미터, 9평이 약 한 30 스퀘어 정도 되는데 요 30 스퀘어 미터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냐? 자, 파리시 가격입니다. 이거 이제 2021년 가격 기준으로 한 30 스퀘어 미터 제곱 가격에 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120만 원. 근데 이게 파리의 집값을 보면 우선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파리시 어떤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애들 쪽이 좀 많이 비쌉니다. 요 이렇게 이제 센터라 그러죠. 센터에 있는 거고 요 빨간색 쪽에 있는 애들이 또 그다음에 비싸고 그다음에 오렌지색인 애들이 조금 비싼 거고 이 그린 요건 이제 제일 싼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가격별로 치안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지역에 살면 확실히 좀 안전하고 이 세이프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날 거고 근데 이 녹색 지역으로 가면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구분되는 것보다는 요 지금 이제 18구, 19, 19구, 29, 뭐 요렇게 11구도 조금 위험하고요. 요렇게 해서 요쪽 지역이 조금 위험하다. 파리에서 집값이 싼 만큼 좀 위험한데 중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제가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지역 가면 이 가격으로도 못 삽니다. 유학생들 중에 여유 있는 친구들이 요 정도 살거든요. 여유 있는 친구들이 요 정도 살고 보통 유학생들이 30스퀘어 정도 살려면 두 명이서 이 쉐어를 해서 삽니다. 그 정도 가격이고 그렇게 살면 보통 한 달에 120만 원. 한 930유로. 이게 이제 관리비를 포함하면 한 950유로 정도 되니까 한 120만 원 뭐 이렇게 언저리 됩니다. 서울의 집값은 얼마냐? 제가 이제 다방이란 사이트랑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참조해 갖고 뽑은 자료인데 평균 가격이 40만 원이더라고요. 서울은. 평균 가격이 40만 원이고 강남구가 55만 원. 서초구가 51만 원, 중구가 48만 원, 마포구 45만 원, 뭐 이렇게 구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집 가격을 비교하자면 3배 차이가 납니다. 월세 가격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게 끝은 아니고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알로카시옹 파밀리알이라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보조금 같은 것들이 나와서 자기가 내는 돈에 보통 한 30% 정도를 지원을 받으니까 1200유로짜리를 혼자 산다고 보면 그쵸 한 그래도 한 40만 원 가까이는 보조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훨씬 좀 한 뭐 90만 원이나 한 80만 원 정도만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유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은 얄짤없죠. 그냥 생으로 다 내셔야 되고요. 프랑스 생활의 장점이 뭐냐?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도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제 아실 건데 제가 이제 뽑은 거예요. 첫 번째, 사회적인 눈치를 안 본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회적인 눈치를 안 본다. 차이가 없다고 제가 이제 부제로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없다. 예.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는 뭐 대한민국이 좀 그렇잖아요. 예약을 할 때 아니면 뭐 식당을 갈 때나 이 발레 파킹을 넣을 때라든지 뭐 등등 자기가 이제 어떤 차를 갖고 타느냐 또 어떤 집에 사느냐 또 뭐 그런 것들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프랑스나 유럽들 대부분 나라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예, 영국은 조금 차이가 있고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이탈리아랑 영국은 좀 다르고 나머지 국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 부를 과시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막 돈이 있는 듯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 높은 귀족들은 좀 그런데 영국에 워낙 이제 그 세계 각국에 이제 갑부들이 많이 사니까 좀 그렇고 이태리는 조금 외향적입니다. 좀 있는 거 티 내고 예, 마돈나 미아 막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갖고 좀 다른데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자신이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걸 있다라는 티를 내는 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런 차이가 좀 예, 많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보다는 좀 부지런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거에서 뭐 급식 같은 비용을 낼 때 여기는 부모의 소득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균 소득 기본 우리가 스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평균 그 최저임금 그런 거에 못 미치는 부모이면 이 국가에서 보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가정의 부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돈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연장선상인데 뭐 박물관을 가거나 우리가 뭐 여기 이제 해외 생활할 때 장점이라는 게 뭐 이렇게 박물관 같은 거라든지 다양한 경험 뭐 이런 거 제가 밑에 이제 적어놨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 방과 후 활동, 뭐 테니스랑 지금 이제 유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거를 1년치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1년치를 끊는데 보통 한 가지당 한 20만 원 안 해요. 예, 20만 원 안 하고 한 달치가 아니고 1년치가 20만 원 안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다양한 거를 이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교육비가 적게 든다. 요것도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교육비 특히나 이제 학교 조금 전에 제가 그 액티비티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배우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학교 학비가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들한테 거의 이제 무상 교육을 해주는데 그 학교 교육에 플러스로 같이 이어지는 교육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스페인어를 배운다든지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 방과 후 활동들을 할 때 굉장히 비용이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권을 끊어도 뭐 한 2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 한 아이당 한 두 개 정도에서 세 개, 욕심 많은 사람들은 네 개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도 보내고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 뭐 피아노, 뭐 바이올린, 뭐 그다음에 뭐 연극 같은 거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많이 가르치고요. 그다음 뭐 테니스, 그다음에 뭐 승마 뭐 이런 것들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클럽들이 시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청에 등록을 하면 시청에서 일정 수준의 보조가 들어갑니다. 시청에서 자기 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갖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일정한 수준을 정부에서 이 컨트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내야 되는 돈이 굉장히 저렴해진다. 예, 그런 게 이제 그런 학비도 물론 사립학교를 보내지 않는 이상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리고 준비물까지도 무료에 들어가 있고 이것도 뭐 동네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국립학교는 무료입니다. 예, 무료로 돼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국 내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교육 관련해서는 상당히 돈이 적게 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경험. 무슨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다양한 경험. 저는 이제 제일 큰 게 이게 국가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프랑스, 영국, 뭐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타고 7시간만 달리면 뭐 스위스, 5시간 달리면 독일, 그다음에 뭐 한 10시간 달리면 이태리. 이렇게 차 해갖고 뭐 갑자기 이제 애들이랑 여행 갈 것 같으면 짐 싸서 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서 뭐라 그럴까요? 그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한테 일찍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좀 글로벌레이제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좀 글로벌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좀 많이 돼 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제가 사는 파리나 뭐 런던 그다음에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데 가보면 인터내셔널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많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탄광 그 뭐라 해야 되나 광부 있죠. 독일 광부랑 간호사 분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많이 가서 일해갖고 외화를 벌어 오셨잖아요. 그때 터키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광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는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알제리, 튀니지로 대표되는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 영국에 가면 영국 사람도 있지만 런던 쪽에는 인도 사람들 문화를 볼 수 있고요. 독일에 가면 독일 사람들도 볼 수 있지만 이 터키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크게 보면 유럽 국가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를 하나 옮겼는데 두 가지 문화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복지제도. 요 복지제도는 좀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치료 이런 부분입니다. 연금 부분은 아니고요. 예, 치료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 살기에 조금 안정돼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자는 마르고 여자는 살찐다. 예. 여기 프랑스에는 이렇게 주재원들이라고 그래서 왜 뭐 공간 이런 데서 온 사람도 있지만 기업에서 이 출파견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SL전자, 뭐 SL전자 이쪽이랑 뭐 H 기업이라든지 뭐 K 자동차, H 자동차 뭐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보면 남편은 쪽쪽 말라가요. 예, 남자들은 쪽쪽 마르고 여자분들은 살이 쪄가는. 예, 남자들은 마르고 여자들은 살찐다. 그런 도시가 이제 여기 프랑스 파리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남자들이 저녁에 할 게 없어요. 한국 같으면 보통 그 퇴근하고 아니면 그쵸 퇴근하고 보통 이렇게 술자리 한잔 하잖아요. 저도 한국에 출장 갔을 때 이렇게 뭐 접대는 아니더라도 뭐 팀 회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남자들이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날 집밥을 먹고 삼식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이제 크게 차이점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뽑은 장점이고 그러면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점을 한번 보면 자 제일 큰 단점 제가 1번으로 뽑은 건 언어입니다. 언어. 예. 뭐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해외에 나와 보면 이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언어가 모르면 아무리 자기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예. 그 인스타에 보면 화려한 사람들이 삶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막 럭셔리한 레스토랑이 먹고 요거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근데 이거 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대부분 한식 이제 국밥 먹습니다. 국에다 밥 말아서 먹고, 예. 스테이크 맨날 먹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가끔씩 먹고요. 워낙 뭐라 해야 될까 그 여기도 팍팍하게 삽니다. 팍팍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좀 예쁜 거 위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우 파리 삼촌은 맨날 스테이크 먹고 뭐 맨날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맨날 멋지게 살 거다 하는데 멋지게 살고 싶으면 언어부터 해야 됩니다. 예. 언어를 일단은 정복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 좋은 아름다운 삶이 이제 열리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래도 현지인들이랑 가서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잘 하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일단 첫 단추부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뭐냐면 언어가 문화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언어를 읽고 쓰는 게 아니고 이 언어를 한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에 이렇게 녹아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꼭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외롭다. 예. 해외 생활의 최고 단점이라고 하면 외롭다. 예. 저도 굉장히 느끼는 건데 이제 이거는 보통 해외 생활 초창기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친구의 부족. 저는 이게 이제 제일 크더라고요. 이 뭐 현지에 와서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뭐 남자친구를 만들거나 이제 가족들이 왔으면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고향 친구들 있잖아요. 이 고향 친구들과 떨어져서 산다. 예. 고향 친구들과 함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해외 생활할 때. 그리고 같은 고민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 때는 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딱 해외 나오부터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바라보는 게 그리고 당하는 문제도 다르고 근데 그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줍니다. 전혀. 왜냐하면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러울 때가 뭐냐면 이게 외롭다는 연결이 되는데 아프면 야 아프면 아파서 제가 유학 포기하고 돌아간 친구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집에 가고 싶다. 예. 세 번째 단점은 물가가 비싸다. 근데 이제 물가가 비싼 부분은 좀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물가가 어떤 부분은 비싸고 어떤 부분은 쌉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뭐 프랑스 소고기 너무 싸다. 돼지고기 되게 싼데 한국보다 소고기 돼지고기 쌉니다. 야채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고요. 생선 가격은 한국보다 한 2배 이상 비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생활 비용 중에 이제 주택 비용은 굉장히 비싸고, 예. 근데 전체적인 생활 물가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 물가는 한국만큼 비싼데 한국에는 이제 우리 이마트도 있고 뭐 롯데마트 뭐 여러 가지 이제 마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트들에 가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마트가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마트가 나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모노프리라는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까르푸라든지 뭐 오션이라든지 이렇게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메이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막시라든지 아니면 뭐 꼭시네라든지 이렇게 좀 저렴한 아니면 뭐 저기 뭐냐 펌프리 뭐 이렇게 사람들이 슈퍼마다 가격들이 이렇게 저렴한 슈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학생들은 좀 저렴한 슈퍼 같은 데 가서 이제 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들이 비싸니까 고정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 이런 것들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료품을 많이 줄이는데 그래서 슈퍼별로 등급이 있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 가면 반드시 좋은 슈퍼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제 메이커가 붙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파는 데고
좀 저렴한 슈퍼 가면 그 자기네 자사상표가 붙어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파는 그런 데들을 처음 이제 유학생 생활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유학생 생활할 때 그런 데 가서 장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한창 돈이 없을 때는 어떤 데 가서 봤냐면, 유통기한이 그 뭐라 그럴까요?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뭐 예를 들면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 남겨놓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형 슈퍼에서 유통기한 일주일짜리를 받아놨다가 반 정도 밑으로 떨어졌는데 물량이 많아 남으면 이걸 밀어내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받아서 파는 슈퍼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 살던 이제 19 쪽에 그런 곳들이 많았거든요. 파리 19. 파리 19가 어디냐면, 요거 보시면, 제가 파리 19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 집값이 굉장히 저렴한데, 여기 19구랑 경계선이었는데, 저는 사는 데는 19구였는데 슈퍼는 19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동네에 그런 슈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저렴한 거 이런 것들을 사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생활 해보면 생활 물가, 제가 런던에도 친구들이 많아갖고 런던을 자주 가거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 자주 가보면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물가적인 부분. 예. 그 유학생 중에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되게 멋지고 호화롭게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들을 잘 만난 금수저들이고요. 일반적인 교민들의 생활을 보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체류증, 외국인 차별. 예,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류증은 이 그 외국인으로서 해외에 살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류증 연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체류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국가에 비자를 받아서 왔잖아요. 그 비자를 받아서 와서 거기서 이제 살려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제 뭐 1년 체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살 수 있다라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 카드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1년짜리 거주증이죠. 예, 그걸 체류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체류증은 이제 해외에 살면 필수품이죠.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매년 이 체류증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른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체류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체류증을 받을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이니까 막 우표를 붙여서 보내야 되는데 반송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학생인데 유학 학교 점수가 안 좋다든지, 유학생인데 뭐 자꾸 학교를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체류증 갱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체류증이 해외 생활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쉽지가 않고, 뭐 10년짜리나 아니면 뭐 영주권 이런 거 받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별 따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열심히 하면 딸 수는 있어요. 딸 수는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좀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구하지 않는 이상, 일자리를 구하면 어렵고 쉬워지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면 되게 어렵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를 구하면 이제 좀 쉬워지고, 일자리를 못 구하고 10년짜리 받는 케이스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정적인 이제 직업 활동, 밥벌이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해외 생활이, 삶이 어떤지 그러니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해외 생활하면 막연하게 그냥 좋다. 뭐 스테이크 먹고, 또 유럽 하면 뭐 멋진 문화재에 뭐 또 엘레강스한 옷을 입고, 저희 집도 이렇게 뭐 뒤에 보이시면 뭐 액자도 있고 뭐 이렇게 엘레강스 하니까 해외에 살면 다 그렇게 좋은 삶을 살 것 같다. 꿈을 꾸는 이 젊은이들이 많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뭐 베티움님이랑 몇 분이 고등학생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유럽의 상황을 좀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해외 생활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준비 없는 도전. 예, 준비 없는 도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생활의 어려운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언어였거든요. 예,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언어를 하지도 않고 해외 생활 무작정. 예, 저는 언어를 못 하는데 가면 일자리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댓글들을 제가 참 많이 보거든요. 절대 오지 마십시오. 예, 오면 개고생하고 돌아갑니다. 지금 한 해 역이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해외 나왔다가 적응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80%는 돌아갑니다. 막연한 희망.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막연한 희망. 아, 거기 가면 한국에서는 어렵지만 거기 가면 잘 될 거야. 막연하게.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막연한 거. 한국에서 못하는 사람은 여기 와도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해외에 가면 열심히 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안 하면 해외 나와서도 열심히 안 하고 놀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최소한 4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조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헬조선, 헬조선 뭐 한국 살기 어렵다. 근데 해외 나오면 헬 투 더 헬입니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해외에 나와서 보면 이 지옥을 피해서 나왔지만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근데 거기는 말도 안 통해.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도 없고 또 얼굴 생김새가 틀려갖고 바로 눈에 띄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만 갖고 이 해외 생활, 헬조선을 이야기하고 해외 생활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꿈에서 깨야 됩니다. 절대 해외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저 20년 살았거든요. 20년 살면서 물론 저는 이제 뭐 자가주택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조금 애들도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는 있습니다. 들고는 있는데 저 되게 빡세게 살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프랑스 왔을 때 어떤 데서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해외 생활이 어떤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파트가 뭐냐면 보시는 게 샹부드본이라는 겁니다. 샹부드본. 샹부드본이 뭐냐면 파리에 보면 멋진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으리으리한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아파트 맨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들에는 이렇게 샹부드본이 뭐냐면 하녀방입니다. 하녀들이 사는 방, 하녀들이 사는 방인데 이렇게 그 건물 맨 꼭대기에는 항상 이 하녀들 귀거를 위한 방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방 안의 모습입니다. 제가 옛날에 살았던 방이랑 딱 비슷해요. 방 크기가 한 13 스퀘어 미터 제곱. 13 스퀘어면 얼마냐? 3평, 4평 정도 되는 이런 방입니다. 제가 딱 요렇게 살았거든요.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네. 이렇게 벽에 이런 거 너저분하게 붙어 있고, 요렇게 의자 하나 놓고, 딱 하면, 딱, 여기 요 길이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m 정도 딱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에 딱 누우면 딱 떨어지는 요런 방에서 제가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요런 방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한 2년 반, 3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2년 반, 3년. 제가 그렇게 이제 살면서 굉장히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도 살았는데 이런 아파트가 장점이 뭐냐면 뷰는 끝장납니다. 문 딱 열잖아요. 뷰가 예술입니다. 예술. 그리고 비 오면 처마에서 이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거기다가 이제 와인 한 잔 마시면 예술이죠. 예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그 벽이 얇아요. 벽이 너무 얇아갖고 옆방에서 그 커플이 살았거든요. 그 커플이 그 사랑을 하는 소리가 그냥 다 들려요. 그냥 그 라이브로 다 들려요. 그리고 건너방에서 변기 물 내리고 뭐 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벽이 너무 얇게, 그러니까 한여방이니까 좋은 재료를 안 써요. 그러니까 허접한 재료를 써놨더니 막 그러고 근데 이제 나름 방에 낭만이 있었어요. 저는 살 때 굉장히 저 때 살았던 추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6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자전거를 훔쳐갈까봐 6층까지 맨날 자전거를 메고 올라갔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어, 좀 매력이 있던 저의 그 파리 초창기의 아파트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프랑스에 와서 특히나 이제 파리에 거주를 하게 되면 요런 아파트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30 스퀘어 정도 되는 9평 정도 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사했다라는 거는 이제 취직도 하고 돈도 조금 벌어갖고 좀 안정돼 간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해외 생활이 좋을 거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어,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외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또 뭐라 해야 되나 언어를 빨리 하셔야지 예, 그 뭐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프랑스 이민, 프랑스 현지 유학생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한국이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비해서 해외 생활의 장점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있지만 그런 장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한국의 4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만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파리 삼촌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파리 삼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